적기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172쪽이고요. 11번 한번 보죠. A와 B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강화, 약화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 지방직 7급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 왜 다른 두 주장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는요. 동일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시기가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2, 3세경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이 나와 있습니까? 자기중심적 언어의 전 단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8세경의 학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기억부터 한번 가보죠. 자, 자기중심적 언어의 단계 전에 바로 우리 3문단에서 확인되는 거죠. A는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B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요. 3문단에 우리 왜 넷째 줄부터 한번 보죠. 넷째 줄에 맨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신과 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의사소통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A는 이 단계의 아이가 보여주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맞네요. A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반면에 B 같은 경우는요. 출생 이후 2세까지의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로 판단한다라는 거. 뭐 자기중심적 언어의 전 단계에서 그죠? 이런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로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B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기억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시면요. A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학령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각각 확인해야 되죠. 일단 1문단의 A 쪽의 생각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셋째 줄에 8세경의 학령이 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는 소멸하고 이때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한다 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학령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왜 이 문단의 마지막 세 줄 한번 보죠. 마지막 세 줄을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찾으셨어요? 오른쪽에. 그죠? 마지막 세 줄 오른쪽에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학령이 되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돼서 뭐가요? 그죠? 자기중심적 언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 언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돼서 내적 언어를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그죠? 분명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니은도 맞는 설명이네요.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 A와 B는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 일단 1문단에서 A 같은 경우는요. 그죠? 셋째 줄에 있었죠. 8세경에 학령이 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가 소멸하고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그러면 8세경에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부분이지만 3문단에 B 같은 경우에요. 밑에서 5번째 줄이요. 그죠? 2세까지는 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자, 그에 따르면 이때 의사소통 행위는 그죠? 2세까지. 그죠? 2세까지 의사소통 행위는 타자의 규제와 이에 따른 자기 규제가 작동하는 대화적 상호작용의 일종으로 사회적 언어를 통해서 수행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출생 이후부터 이미 사회적 언어가 수행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8세경에 학령이 되면서 사회적 언어의 단계를 진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다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강화, 약화는 아니지만요. 일단 이 두 의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자, 12번 보시면요. 2021년도 지방직 7급인데요. 이런 문제는 뭐 충분히 볼만합니다. 자, 기억, 니은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기억 같은 경우가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의무 투표제 반대하는 측입니다. 그럼 1번부터 가보죠. 기억은 투표율의 증가가 후보들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기억 입장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 1문단에 마지막 두 줄을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두 줄 보시면 그죠? 자, 나아가서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정치인들은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서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라는 자기 견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기억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왜 5번째 줄, 1문단의 5번째 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법적 제재는 분명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므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자기 주장을 하려면 이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제재하면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이번에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거 우리 왜 의무 투표제라는 게 일단 1문단 자체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분명히 뭐예요? 1문단 한번 보시면 첫째 줄에 자유의사에 맡기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게 의무투표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 충분히 내용 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의 제재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시해야만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니은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라는 그러면 이게 이제 니은이 이걸 제시해야 한다면 니은 쪽이 그죠? 예,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번 가보죠. 우리 이 문단에 한번 보시면 밑에서 셋째 줄에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면 뭡니까?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은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쪽에 대한 뭡니까? 반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니은은 의무 투표제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니은이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를테면 그죠? 반대하는 측이 도입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쪽에서 대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니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그죠?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자, 니은의 주장에 속해야 되죠. 그럼 봤더니 니은 쪽에 보니까 이 문단이 첫째 줄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면 이건 니은 쪽의 주장이니까 당연히 니은 쪽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겁니다. 그죠? 3번의 부작용은 의무 투표제를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쪽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당했을 때 이거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그죠?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자, 3번 답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74쪽 보시면 여기부터는 화법과 작문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화작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루기는 다뤄보죠. 자, 13번 한번 보시면요.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서로는 중심 소재 개념 정의 이 조건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제기 그리고 본론은 뭡니까?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할 것. 그럼 이건 뭐냐면 각 장의 하위 항목 즉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이 그죠? 1대1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요표 작성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한 개의 장으로 작성한다. 한번 가보죠. 일단 기억 한번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의 정의 나와 있고요. 우리 지침에 문제지기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사회 문제 증가해가지고요. 문제지기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 쪽이 지금 여기 2번하고 3번이 얘네가 본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왜 지침에 두 번째 조건에서요.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거죠. 니은은요. 그죠? 3의 1, 즉 이거 해소 방안하고 대응이 돼야 돼요. 봤더니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서 기존 복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복지제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보완하자라고 해가지고요. 대응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2번도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D급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2번에 2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이라는 이 원인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갑자기 공무원 직무 만족도 증대라는 엉뚱한 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인력이 부족한 것을 해소하려면 인력을 충원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직무 만족도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까지 확인해 보죠. 리을에 들어갈게요. 복지 혜택의 범위 확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라는 거 그죠? 뭡니까? 기대 효과 그다음에 향후 과제 해소 방안 마련 그죠? 이게 일종의 기대 효과가 되는 거니까 4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오면 뭐 난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14번 한번 보시면요. 어색한 곳을 찾아서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가보죠. 쭉 읽으면서 흐름 잡아보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인간이 젊고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든 상태에서 죽음의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도 수명을 연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 얘기하면서 젊고 건강한 상태로 연장한다. 그다음에 얘는 늙고 병든 상태에서 단순히 연장한다. 죽음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과는 뭡니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일단 얘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늙고 병든 상태에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요. 수명을 연장하는데 어떤 점에서 수명 연장의 방식이 다른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 쪽 이어서 보죠. 자, 노화가 진행된 상태를 진행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린다거나 노화가 시작되기 전에 노화를 막는 장치가 개발된다면 해가지고요. 그러면 니은은 노화가 진행되기 전에 신체를 노화가 진행된 상태, 우리 왜 수명을 늘리는 것을요. 지금 여기서 젊고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진행된 상태를 진행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겠죠. 진행된 신체로 되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고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죠. 자, 이쪽에 보면 현재 기준에서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가 있는데 식품의약국이 노화를 질병으로 본 탓에 지금 보세요. 만약에 질병으로 봤다면 뭡니까? 승인이 됐겠죠. 그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봤다면 당연히 뭡니까? 승인을 받았겠죠. 그래서 디귿은 일단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질병으로 보지 않은 탓에 노화를 멈추는 약은 승인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노화를 질병으로 보더라도 그죠? 설령 반대되는 상황이죠. 질병으로 보더라도 해당 약들이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요. 3번처럼 고치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질병으로 보지 않은 탓에 승인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시면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들의 유전자 자료를 데이터화하면 그들에게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생리적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노화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들의 유전자 자료를 데이터화하면 그들에게서 노화를 촉진하니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들에게서 노화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생리적 특징을 추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4번처럼 고칠 이유도 없습니다. 전체 내용의 주제나 문맥에 딱 맞게끔 그죠? 내용을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5번 보시면요.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대화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1번부터 바로 보죠. 화제에 대해 남들과 다른 측면에서 탐색하는 사람. 마지막에 을 보면 마스크 쓰지 않는 행위를 윤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문화적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윤리적 차원 말고 문화적 차원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탐색하는 거 맞죠? 되게 쉽네요. 그 다음에 2번에 자신의 의견이 반박되자 질문을 던져서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갑 같은 경우에 그죠? 을이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을이 갑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을이 보편적 상식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는 화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3번에 대화가 진행되면서 논점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바뀌는 사람 아예 확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하는 진술도 아예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죠? 한번 보시고요. 16번 얘도 수정하는 거고요. 한번 가보죠. 쭉 이어서 가볼게요. 언어는 랑그와 파롤로 구분할 수 있다. 랑그는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추상적인 언어의 모습으로 그죠? 랑그는 추상적인 거래요. 그리고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호 체계고 반면에 파롤은 구체적인 언어의 모습이고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랑그를 사용하는 개인적인 행위랍니다. 그 다음에 일단 보시면 언어학자들은 흔히 랑그를 악보에 비유하고요. 파롤을 실제 연주에 비유하곤 하는데 자 이제 잘 봐야 되죠. 악보는 고정돼 있지만 실제 연주는 고정된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실제 연주라는 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파롤의 구체적인 거 그죠? 개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제 연주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파롤이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랑그를 악보에 비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랑그는 니은 쪽 보시면요.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기본을 이루는 언어의 본질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그죠? 자, 변하는 거, 실제 연주, 개인적인 행위, 이 변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파롤이니까 나머지 변하지 않는 게 랑그가 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니은도 바꿀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한편 책상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사람마다 발음되는 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죠? 개인적인 행위로서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파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발음되는 제각각의 소리값이 파롤이라는 거 이것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일문단에서 파롤이라는 게 구체적인 모습이고 개인적인 행위고 여기서 얘기하는 악보에 비유했을 때 실제 연주라는 게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파롤,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게 랑그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랑그와 파롤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 있는데 자기 모국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세요.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거 랑그의 특성이었었잖아요. 일문단에 그죠? 그러면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어디에? 랑그에 대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발화하는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랑그를 사용하는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모습, 개인적인 행위니까 발화하는 행위 같은 게 언어 수행. 그러면 언어 수행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바로 파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파롤이 언어 능력에 대응한다면 랑그는 언어 수행에 대응한다가 아니고요. 언어 능력 분명히 내재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파롤이 아니라 랑그. 그죠? 그다음에 언어 수행이 8월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게 바꾼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한번 가보죠.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건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일단 갑의 견해는요. 그죠? 오늘날 사회는 계급 체계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급은 사라지고라는 게 갑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계급 불평등이 더 고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급 불평등이 고착됐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계급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병 같은 경우도요. 현대 사회에서 계급 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으로 남아 있고 계급의 종말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그러면 그 계급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을하고 병의 주장이 비슷하고요. 갑의 주장이 반대네요. 그죠? 얘네는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갑은 반대고요. 그러면 기억,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립하는 겁니다. 그죠? 계급 사라졌다, 계급 불평등 더 고착되었다 해가지고요. 대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을의 주장과 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비슷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병의 주장과 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병 같은 경우는 계급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은 계급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대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요. 대화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2차 예시 문제하고 2024년도 국가지 9급하고 소재가 겹치죠. 그죠? 뭐 이런 소재들은 겹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갑 같은 경우에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를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라는 것은 그러면 갑의 입장은 현대 사회가 여전히 계급 사회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 그죠? 빈부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요, 그죠?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그랬더니 갑 같은 경우에 일부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지만 결국 경제 활동이 인간 생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계급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 갑이나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그죠? 계급이 있다는 거고 병 같은 경우는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다. 병 혼자만 다르네요. 1번 보세요. 갑은 그죠?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요. 일부는 반박한다. 아니 갑의 을의 주장을 반박하는 건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을은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갑 같은 경우도 뭡니까?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계급 사회다라는 거니까 을과 갑의 주장은 대립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일단 갑과 병이 견해가 반대되기는 해요. 근데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갑은 계급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
계급 사회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걸러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지만, 그죠? 일단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뭐예요? 갑은 계급 사회고 병은 계급 사회로 보기 어렵다는 거니까 대립하지 않지만이 아니고요. 대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 을의 주장 둘 다와 대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건 빠르게 넘어가죠. 19번 한번 보시면요. 좀 옛날 문제기는 합니다. 그죠? 진행자니까 스타일이 옛날 스타일이라는 거죠.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화법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확인하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왜 그 진행자의 5번째 발화 한번 보시면, 그죠? 5번째 발화. 그래서 맨 앞에부터 진행자의 첫 번째, 뭐 두 번째 했을 때 5번째 보시면요.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그죠? 10km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사고의 예방과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라고 해가지고, 그죠? 일단,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그죠? 진행자의 맨 마지막 발화. 그죠? 6번째 발화인데요. 맨 마지막 발화 이쪽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요약하고요.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도 금방 나오는 거고요. 3번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우리 진행자의 4번째 발화 한번 보세요. 하면서 여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죠? 뭐 그런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해서 이견 소개하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견 요청하는 거 이거 확인되죠. 뭐 남아있는 거 4번밖에 없기는 한데요. 그죠?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이라는 게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행자의 말 속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이요.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미 이제 24년도에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지방직 7급 문제 같은 거 보면 이 출직위조 전환을 앞두고 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자, 보죠. 자, 지금 보니까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요? 얼마 전 나는 유명 축구 선수의 성공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했고 방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운 고난을 이겨낸 그 선수의 노력과 집념에 감동받았을 것이다. 우리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뭡니까? 괴로움 빼버리고 고난으로 고치는 거 맞죠? 어휘적인 측면까지 물어보고 있네요. 이번에 2025년도 국가직 9급에 이 어휘적인 측면의 문제로 나왔다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가나다 순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보죠. 그러므로 나는 그 선수의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았다. 일단 선수에게 감명을 받았는데 나는 오히려 선수 말고 뭡니까? 주변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다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보다, 인과관계로 얘기하는 그러므로보다는 그러나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앞에 것과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로 바꾸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 쪽 한번 보죠. 선수의 가족들은 선수가 전지훈련을 가거나 원정 경기를 할 때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역할을 했고 훈련 트레이너는 선수의 체력 증진은 물론 컨디션 조절 등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이 궁금해졌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선수보다는 가족과 트레이너 등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명을 받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훈련 트레이너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디귿은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리을밖에 없는데요. 비록 그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선수에게 향한 것은 당연한 일로 했을 때 우리 왜 비록 같은 부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그죠?
당연한 일일지라도 나는 그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의 도움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해가지고요. 일이라면 우리 왜 요거는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이나 만일 이랬을 때 뭐뭐라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고요. 비록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록 당연한 일일지라도 나는 가족과 훈련 트레이너의 도움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적절할 겁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9강 마무리하고요. 뒤쪽에 이제 화법과 작문 범절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푸시고 그 틀린 것만 골라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8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